비싼 게 정말 좋은지 아니면 가성비가 답인지 IK와 카톤 같은 고가 모델부터 폰킹, 펭귄, SPTA 같은 중국산 전동 폰 분무기를 직접 비교하면서 차이점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너스입니다. 기형 케미컬 헤비듀티 클리너 원액을 1대30으로 동일하게 희석해 테스트를 했고요. 1.5리터 기준으로 카톤 폼 분무기는 용량을 꽉 채우는 수준이었습니다. 희석 후의 용액의 pH는 12.4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처음 사용해보는 만큼 필터별 분사량과 다이얼 차이를 먼저 확인해봤습니다. 배송된 기본 구성 그대로 분사해보면 다이얼을 조절해보니 돌리는 방향에 따라 분사량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차이가 있었고, 최대한 반시계 방향으로 열었을 때 거품이 가장 풍성하게 나왔습니다. 카톤은 기본적으로 3가지 폼 필터가 제공됩니다. 검은색 필터는 흰색 필터보다 더 드라이하게 분사되었고, 빨간색 필터는 검은색보다는 입자가 조금 더 고르게 분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흰색 필터는 거품이 가장 잘 분사되면서 독보 속도가 월등하게 좋았습니다. 검은색 필터는 거품량은 많지만 무겁게 떨어지며 흰색 필터로 갈수록 분사가 시원하고 빠르게 도포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케미컬을 그대로 IK 전동 폼 분무기에 넣어 분사해보면 확실히 폼 스타일 차이가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역시 거품 퀄리티는 IK 폼 분무기가 독보적이었습니다. IK 헤이드 내부에는 공기티 파츠가 들어있는데 오렌지, 회색, 녹색 순서로 갈수록 케미컬이 지나가는 구멍 크기가 작아집니다. 공기 구멍은 동일하지만 케미컬 유입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렌지 팁은 케미컬 유입량이 가장 많아 웨트한 거품, 녹색으로 갈수록 케미컬이 적게 들어가 더 드라이한 거품이 만들어집니다. 팁 색상에 따라 거품의 촉감과 밀도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이번에는 장비를 폰킹으로 바꿔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여러 노즐을 조합해본 결과 80도 08 사이즈 노즐이 가장 안정적으로 풍성한 거품을 만들어준 것 같아 마로렉스 각도 노즐로 변경 후 테스트를 이어갔습니다. 엄청 꼬독하네요. 위아래가 많이 퍼집니다. 기본 장착되어 있는 노즐은 개구리알 형태의 거품, 일반 황동 노즐은 원형 패턴으로 분사되는 스타일입니다. 다시 검은색 순정 각도 노즐로 교체해 분사해보면 위아래 라인이 거품이 뭉치면서 꾸덕한 형태로 분사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거품을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폼 필터를 2개를 넣었지만 이번에는 필터 1개만 사용하고 일반 분사용 황동 노즐과 조합해 분사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분사의 원활함은 노즐보다는 폼 필터 개수가 더 큰 영향을 주었고, 일반적인 사용 기준에서는 각도 노즐 간 거품의 품질 차이는 크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케미컬을 펭귄 폼 분무기로 옮겨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전체적인 분사 방식은 시원하게 뿜어지는 압축식 전동 폼 분무기 스타일입니다. IK와 동일한 압축 방식이라 거품 폼질은 충분히 합격 수준이지만 압축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단점으로 느껴집니다. SPTA 전동 폼 분무기의 기본 특징은 폰킹과 동일한 모터 분사 방식을 사용합니다. 버튼을 한 번 누르면 분사가 되고 2번 연속 누르면 분사 고정 모드로 전환되는 방식입니다. 우측 손잡이 위쪽에 시터에 충전 단자가 있으며 최대 2.25리터까지 담을 수 있어 비교적 큰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본체가 둥근 형태라 폰킹에 비해 공간 효율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폰킹은 네모난 형태라 공간 활용도도 좋고 보틀 파지감도 가장 안정적이었습니다. 반면 펭귄과 SPTA는 병을 꽉 조였을 때 풀어내기가 좋은 홈 구조가 없어 불편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장점은 손으로 압축하는 일반 방식은 여러 번 돌려야 새지 않고 사용할 수 있지만 모터 분사 방식은 살짝만 돌려도 바로 밀폐되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기본적으로 호수가 2개가 들어있는데 이거는 폼, 여기는 일반 분사 2가지가 들어있는 게 특징입니다. 폼보스는 그냥 요거 하나밖에 들어있지 않았거든요. 대신 이게 연질 호수가 아니라 가지고 그렇게 끝까지 빨아당길지는 모르겠지만 공기 팁이 있어 가지고 거품질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대로 순정 노즐이고요. 여기에 2리터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2리터 넣었는데 모자라요. 더 큰 것 같아요. 네, 2리터 넣었는데 2.4리터가 맥시멈이에요. 진짜 많이 들어가요. 이번에도 똑같이 1대30 1대30으로 80ml 넣었습니다. 기본 폼 필터와 공기 팁, 스트로우 조합으로 매우 드라이한 거품이었고, 너무 드라이해가지고 이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연지로스 사용 시 개구리알 거품으로 분사되었습니다. 필터 조금 더 케미컬을 덜 들어가게. 내부 흡입 필터 스트로우로 교체 후 테스트했을 때 역시 개구리알 스타일로 분사되었습니다. 개구리알 거품은 너무 옅하고 공기팁과 스트로우 조합은 너무 드라이하고 그 중간 스타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공기팁도 기본 구성에서 녹색 팁 하나만 제공되기 때문에 IK처럼 폼 스타일을 세밀하게 바꾸는 옵션은 부족한 편입니다. 정리하면 IK와 펭귄은 압축 방식, 카톤과 폰킹은 모터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터 방식은 압축할 필요가 없어 바로 사용 가능하고 호스만 용액에 담가도 분사가 가능합니다. 노즐 세척이 쉽고 관리도 간편한 편입니다. 하지만 거품질은 압축 방식보다는 살짝 아쉬운 편입니다. 압축 방식은 거품 품질은 확실히 더 좋고 밀도도 우수합니다. 다만 압축 과정이 필요해 사용 텀이 생기고요. 펭귄 폼 분무기의 경우 거품 자체는 촘촘하고 만족스러웠지만 노즐 퀄리티가 낮아 분사 시 위아래 거품이 뭉치는 현상이 보였습니다. 이런 특성은 중국산 노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고 반대로 한국산 카톤, 스페인산 IK 같은 제품들은 이런 뭉침 현상이 훨씬 덜한 편이었습니다. 1대 30으로 희석해 거품 분사를 테스트했고요. 최대 2.4리터까지 채울 수 있어서 약 5분 이상 연속 분사가 가능했습니다. 이번에는 각 분무기의 용량을 채워 얼마나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분사되는지 테스트했습니다. IK 폼은 1.5 버전만 사용했던 터라 프로 제품부터 있던 빨간색 버튼이 분사 고정 레버인 줄만 알았는데 레버가 누르지 않게 하는 안전 버튼이 있는 걸 알고 손으로 누른 채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레버 문제로 스탑워치를 45초 늦게 눌러버렸고요. 감안하고 계산해보면 IK는 2분 10초 만에 모두 케미컬을 소진했습니다. 펭귄 폼 분무기가 2분 35초, 폰킹은 2분 58초, 카톤은 4분 20초 정도로 연속 분사가 가능했습니다. 압축 방식이 빠르게 케미컬을 소진하는 스타일이고 모터 방식은 소모가 덜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거품이 풍성하다는 건 케미컬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알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같은 양을 오래 사용하는 제품은 거품질은 조금 낮은 편이지만 효율적으로 약재를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 걸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차량 전체를 전동 폼 분무기로 분사했을 때 거품 스타일과 소요 시간을 테스트해봤습니다. 제품마다 거품 특성은 다르지만 폼렌스처럼 도장면을 최대한 고르게 덮는 기준으로 분사했습니다. 카톤 전동 폼 분무기는 처음에는 원인을 알 수 없게 분사가 잘 되지 않았지만 공기 구멍을 막고 다이얼을 최대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니 정상적으로 분사가 가능했습니다. 전체 분사는 3분 47초가 걸렸으며 분사량이 적어 한 바퀴만으로는 다소 부족한 느낌이 있어 두 바퀴를 돌려야 도장면을 충분히 덮는 수준으로 분사량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한 100g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요 정도 남아있습니다. IK 전동 폼 분무기는 분사량이 많아 2분 19초 만에 차량 전체를 도포할 수 있었고 케미컬을 모두 소진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분사 중 모터가 계속 압축을 하면서 소음이 조금 거슬리긴 했지만 폼렌스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선 거품 도포가 필요하다면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준 제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치 잡는 게 좀 어려워요. 여기다가 이걸 꽂죠. 그다음에 여기가 좀 나을 것 같아요. 샤오미 전동 에어펌프 2와 IK 1.5를 조합하여 분사해봤습니다. 용량이 작아서 최대 1.25리터 정도만 케미컬을 넣을 수 있는 수준이고요. 1분 55초 분사 가능했습니다. 거품 품질이 좋아 적은 양으로도 빠르게 전체 분사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양이 부족해 조금 빠듯한 느낌으로 케미컬을 모두 소진해버렸습니다. 이 조합으로는 차량 전체를 도포하기엔 한계가 있었고 IK 제품으로 전체 분사하려면 최소 1.5리터 이상 펌프로2 수준의 용량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샤오미 에어펌프 2는 자동 압축 보충 기능 덕분에 누르지 않아도 연속 분사가 가능합니다. 부러졌습니다. 이게 3D 제품이 되게 약한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본드도 붙여놨는데 이렇게 부러집니다.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샤오미 에어펌프 거치대는 공간만 차지해서 폐기했고 3M 듀얼락으로 사용했습니다. 1대 60으로 다 희석했습니다. 순정 상태로 사용하겠습니다. SPTA 분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SPTA는 3분 6초 오토 분사 방식이라 거품량이 적어 전체를 덮는 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대신 보틀 용량이 훨씬 커서 휠 넷짝과 프리워시를 한 번에 가능하고 케미컬 보충 없이도 충분하게 분사할 수 있는 큰 용량이 장점입니다. 단점은 동그란 형태라 부피를 크게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휠 타이어하고 전체 도포도 가능할 것 같아요. 500ml 정도 남아있거든요. 제가 2리터만 넣었습니다. 조금 더 넣었으면 전체 도포도 뿌리고 휠 타이어까지 할 수 있는,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용량이 좀 큰 게 장점이자 부피가 큰 게 단점인 것 같아요. 가변 숏렌스가 이렇게 돌려가지고 각도 조절을 한다는 게 편하긴 한 것 같은데 다양한 각도를 쓸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1대 60으로 다 희석했습니다.
펭귄 폼 분무기는 2분 19초 가득 채워서 차량 전체 분사 후에 약 200ml 정도 잔량이 남았습니다. 분사 고정 버튼이 있어 IK보다 편하게 연속 분사가 가능했습니다. 그냥 고정 버튼도 있고 전체 분사했을 때 한 이 정도 남습니다. 용량은 한 200 정도 남네요. 요거는 기본 노즐이 없어서 이걸로 사용하겠습니다. 폰킹이고요. 폰킹은 1분 51초. 사용할수록 분사가 위아래로 뭉쳐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터 방식 특성상 분사량이 적어 완전히 뒤덮으려면 더 꼼꼼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약재 소모는 적어서 오래 분사할 수 있지만 완전한 거품 커버를 원한다면 폼렌스나 압축 분무기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3분의 2 정도 사용했습니다. 완전히 채우려고 하면은 썰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분사를 하게 되면 완전히 소진할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답답해요. 네. 다 채우게 되면 빨리 흐르는 것도 있고 이럴 바엔 폼렌스를 쓰거나 압축 분무기를 쓰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주요 사용처인 휠에 분사했을 때 거품 형태와 분사 특성을 비교해봤습니다. 기영케미컬 올마이티 휠앤타이어 클리너를 1:9로 희석해 4개의 장비에 모두 동일하게 넣고 테스트했습니다. 펭귄과 카톤은 전동 폼으로 분사를 했고요. 순차적으로 분사해 흘러내리는 모습을 비교해보면 큰 차이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슷한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같은 구역에 한 번 더 분사해보면 펭귄은 개구리알처럼 공기 기포가 섞인 거품이고 카톤은 더 고운 입자로 촘촘하게 분사되었습니다. 또한 카톤은 분사된 거품에서 덜 섞인 듯한 느낌도 확인되었습니다. 개구리 거품이 좀 많고요. 여기는 조금 입자가 덜 섞인 듯한 느낌으로 분사가 많이 되네요. 폼킹과 IK 전동 폼을 분사해보면 내용물이 적고 빈 공간이 많을 때는 압축 과정이 길어지는 IK가 최대 97dB 수준으로 소음이 꽤 큰 편이었습니다. 거품 형태는 IK가 눈처럼 부드럽고 소복하게 쌓이는 거품이었고요. 폼킹은 기본 노즐과 폼필드 1개 기준으로 외탄 형태로 분사되었습니다. 펭귄 폼 분무기와 IK 중간 정도의 거품 스타일로 확인되었습니다. 약 9분간 방치해본 결과 IK가 조금 더 오래 붙어있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폼킹의 거품도 중국산 치고는 상당히 무난한 거품 질이었습니다. IK와 카톤폼을 비교해봤습니다. IK는 두터운 거품이 특징인 반면 카톤폼은 입자가 작고 얇은 형태로 분사되었습니다. 카톤은 분사량이 적고 드라이한 느낌이 강해 하얗게 뒤덮는 거품을 만들려면 2번 이상 분사가 필요했습니다. 폰킹과 펭귄을 함께 분사해봤습니다. 두 제품 모두 웨트한 느낌의 거품이지만 펭귄은 개구리알 형태가 조금 기포가 더 많았고 폰킹은 그보다 조금 더 촉촉한 웨 타입의 거품으로 차이가 보였습니다. 이쪽에 300을 넣겠습니다. 매니아 휠앤타이어 제품을 1:2로 희석한 후 동일 접근으로 테스트했습니다. 회색을 안 들고 와서 조금 더 커 보이는 녹색으로 하겠습니다. 한 타이어와 힐에 SPTA와 IK 전동 폼 분무기를 동시에 분사해보면 IK는 거품이 곱고 밀도 있게 분사되는 반면 SPTA는 개구리알처럼 공기 거품이 많아 흘러내림도 더 빨랐습니다. 타이어의 각각 분사에 거품 상태를 비교해보면 IK는 본체 높이가 있어 아래쪽 분사 시 바닥에 닿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연질 호스가 아니라 타이어 하단 작업 시 눕혀서 사용하면 케미컬이 적을 시 끊어지는 현상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품 품질은 휠과 타이어 오염을 끌고 내려오는 느낌이 확실히 보일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SPTA는 공기 거품 비중이 높아 분사 후 빠르게 흘러내리는 스타일입니다. 두 제품을 동시에 비교해보면 IK 거품이 확실히 더 오래 붙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휠 분사 테스트 결과는 IK 폼 분무기가 가장 두터운 거품으로 폼 질이 가장 우수했습니다. 카토는 고운 입자지만 거품량이 적고 드라이한 특징이었습니다. 폼킨과 펭귄 모두 웨타지만 개구리알 기포 형태가 특징이었습니다. 차량 전체 테스트와 동일하게 IK가 가장 안정적이고 폼 질이 가장 우수한 거품 스타일을 보여줬습니다. 소음 측정 결과는 펭귄은 최대 87dB, IK 전동 분무기는 최대 96dB, 샤오미 전동 펌프는 최대 92dB로 모터 방식의 제품들은 모터음과 분사음이 동시에 섞여 측정되기 때문에 실제 수치는 펭귄과 비슷한 수준의 약 87dB 수준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가장 큰 소음은 IK 전동 폼 분무기, 그 다음은 샤오미 전동 펌프, 그리고 펭귄을 포함한 나머지 모터형 제품들은 조용한 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노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약품으로 노즐을 넣어놨어요. 이렇게 꺼내가지고 보관하고 폼 필터, 일반 노즐, 폼 노즐 이렇게 넣어서 휴대하고 있습니다. 꽂아서 사용하기도 좋고 약통 추천합니다. 그리고 링을 빼고 폼 필터도 빼줍니다.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필터를 여기다 꽂고요. 그 다음에 고무링 이렇게 넣은 다음 노즐을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폼 필터가 있는 걸 빼고요. 이 노즐을 꽂으면 됩니다. 두 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반 분사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SPTA는 노즐을 변경하여 내부에 폼 필터를 제거해 분사해보면 직선으로 분사되거나 넓게 흩뿌려지는 형태라 프리워시보다는 거품 분사에 더 어울리는 제품이었습니다. 게다가 폼 필터 탈부착 과정도 꽤 번거롭습니다. 분사하는 맛은 없는데 폼킹은 폼 필터를 제거하고 황동 노즐로 분사해보면 SPTA보다는 프리워시에 가깝게 뿌려지지만 여전히 거품이 약간 섞여 나오는 느낌입니다. 필터를 넣어볼게요. 폼킹 폼 노즐입니다. 다시 폼 필터를 장착해보면 일반 분사보다는 거품 분사가 더 잘 맞는 제품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두 제품 모두 폼 필터 제거 과정이 번거로워 거품 전용으로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개구리 알은 좀 잘한 것 같습니다. 펭귄 제품은 일반 분사 노즐로 바꿔 분사를 해봤습니다. 정상적인 일반 분사를 위해선 스트로우 위쪽에 공기 팁을 제거해야 하지만 공기 팁을 끼운 상태로 사용하면 약간 거품이 섞여 분사됩니다. 앞쪽 방식이랑 모터 방식에 비해 일반 분사에도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분사 품질을 보여줬습니다. 자, 요거는 폼 노즐. 여기 테이프 붙여놓은 거는 안에 폼을 뺐습니다. 똑같은 형식인데 폼을 빼고 요거는 각도 노즐입니다. 프리워시 할 때 사용하는 노즐로 폼을 뺀 노즐과 각도 노즐 차이점으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공기 팁을 장착한 상태에서 폼 노즐과 각도 멀티 노즐을 비교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헤드 내부에서 공기 팁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 상태는 폼 노즐에 폼 필터만 제거하고 분사해보면 폼 필터가 없어도 꽤 웨트한 스타일의 거품이 분사되었습니다. 빼고 폼 프로2 노즐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굉장히 좀 모자라네요. 상향 좀 안 같아요. 각도 멀티 노즐입니다. 각도 멀티 노즐은 입자가 더 가늘고 촉촉한 웨 타입으로 분사가 나와 두 노즐 모두 웨트하지만 분사 느낌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IK 전동 폼을 사용하면서 1.5 제품의 헤드가 완벽하게 호환된다는 점을 활용해서 폼 노즐 외에 멀티 노즐과 일반 분사 노즐을 추가로 구매해 비교해봤습니다. 이렇게 분사 노즐과 일반 분사 노즐 두 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안 튀네요. 아, 근데 이것도 엄청 좋네. 저 팁을 빼고 나니까 압축이 잘 안 빠져요. 빼고 그대로 노즐만 바꿔보겠습니다. 그지? 왜 안 되지? 멈췄어요. 어떡하지 이거? 빨간 불도 아니고 녹색 불? 약간 녹색 불 같은데 왜 안 될까요 이거? 혹시 물 들어가서 그런가? 작동이 안 될 때는 이렇게 압축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트로우 위에 공기 팁을 제거하고 각도 노즐과 원형 노즐을 비교해봤습니다. 원형 노즐은 압축을 아주 적게 하더라도 넓은 면을 분사할 수 있어 마로렉스의 효율적인 압축 방식처럼 적은 압력으로도 넓게 뿌릴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각도 노즐은 원형이 아닌 직선 형태로 넓은 면적을 고르게 분사해주는 특성이 있어 상황에 따라 효율적인 분사가 가능했습니다.
테스트 도중 바닥에 물이 침수가 되었는지 램프는 켜져 있었지만 모터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전동 기능은 멈췄지만 다행히 수동 펌핑 방식으로 정상 분사가 가능했습니다. IK 전동 폼은 구조상 바닥 침수에 취약할 수 있어 사용 시 항상 바닥의 물기와 침수를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게 단점입니다. 본체 바닥부를 직접 분해해 어떤 방식으로 내부가 젖어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먼저 내부에는 에어펌프 파츠와 본통 파츠가 분리된 구조였으며 에어펌프 부분에 나사를 열어보니 예상보다 아쉬운 마감과 설계가 눈에 띄었습니다. 바닥에서 공기를 흡입하는 구조라면 수분에 바로 배선이나 기판 같은 전자부품에 닿지 않도록 한 단계 더 차단하는 구조가 필요할 텐데 그런 고려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말 그대로 수분과 직접 접촉하기 쉬운 설계라 당황스러웠습니다. 침수가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시작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기판과 배선의 마감도 중국산 저가 제품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라 물과 장시간 접촉하게 되면 녹이 슬거나 고장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현재 전원은 켜지지만 모터가 작동하지 않은 상태라 며칠 정도 충분히 건조한 뒤 다시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국내 정식 출시 제품에는 침수 관련 부품이 개선되어 나온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받아보게 되면 제가 직구로 구매한 초기 생산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추후 다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완전히 건조돼서 다시 조립한 뒤 사용해 보니 작동은 가능했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인기 있는 고가 두 제품 IK와 카톤을 프리워시로 사용해봤습니다. 커넥터를 설치하면은 여기에 요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요 두 개가 제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 일단 기본 노즐로 두 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여기 안 들어가죠. 이걸 또 빼고 노즐 호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2단 열기가 2단 하니까 좀 되긴 되네요. 2단 하니까 되긴 되네. 자, 헤드를 바꿔가지고 이걸 여기다가 버튼을 하구나. 와우. 확실히 세긴 하네요. 근데 금방 쓰겠어요. 일단 일반 노즐도 나름 쓸만합니다. 일반 노즐도 괜찮네요. 각도 노즐이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 느낌으로 분사가 잘 됩니다. 카톤 1세대와 2세대를 비교해보면 분사력이 아주 좋아졌고 약재 소모량도 많아졌습니다. 시원한 분사력을 원한다면 카톤 2세대도 좋은 선택입니다. 무엇보다 모터 방식이라 보틀 체결을 하지 않고도 분사가 가능합니다. 노즐 세척도 아주 편해서 편의성 하나 모터 방식이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손잡이 부분이 배터리로 분리가 되는데 접점 불량이 있어 제품을 옆으로 눕혔을 때 멈추는 현상은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멈추면 됩니다. 이렇게 멈추고 반사, 멈추고 분사. 세척은 쉽죠. 헤드 담그지 않고 노즐만 이렇게 분사해주면 돼요. 다 비워주고. 그럼 세척이 끝나요. 대신 이제 보틀이 물에 담글 수 있죠. 이거는 그냥 힘드실 땐 이제 거품이 없으면 어느 정도 세척이 된 겁니다. 전동 폼 분무기가 있으면 이렇게 폼 노즐, 일반 노즐 이렇게 두 개를 두고 이것만 바꿔서 쓰면은 편합니다. 노즐도 바꾸고 앞에 것도 바꾸고 팁도 바꾸고 하면은 되게 불편하잖아요. 요거는 이제 폼 썼다가 요거는 이제 일반 분사를 썼다가 요 노즐이 되게 좀 분사가 괜찮더라고요. IK 2폼으로 전체 프리워시를 분사해봤습니다. 폼 필터가 없는 각도 노즐과 원형 분사 노즐을 각각 사용해 테스트를 했습니다. IK 프리워시 분사는 곱고 시원하게 분사가 되면서 고온 입자로 도장면을 모두 덮기에 좋았습니다. 분사력도 꽤 잘 나왔으며 무엇보다 약재 소모량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1리터로도 세단 전체 도포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거품 분사, 일반 분사 모두 만족스러운 IK 2폼을 선택해서 트렁크에 항상 두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프리워시지. 와, 진짜 시원하게 잘 나가네. 세단 전체 1리터가 다 충분합니다. 진짜 분사력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오래 꾹 눌러가지고 해야 꺼지더라고. 자꾸 조금만 누르면 왜 안 되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다른 제품에 비해. 그냥 오래 담가도 돼. 이렇게. IK 전동 폼의 가장 큰 불편함은 세척 중 물이 흐를 때 바닥에 흡입구로 물이 들어가 기판에 수분이 닿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용할 때 이 부분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잘 끼워지지도 않고 빼기도 어렵고 물이 흘러내리잖아요. 그럼 여기 그대로 들어가요. 이게 위로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들어갔나? 이런 느낌도 없고 물기를 닦고 해도 이 아래쪽에 물기 그대로 남아있고 이 부분이 제일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물이 들어가서 단자가 녹이 슬거나 고장이 날 우려가 있다는 게 제일 큰 단점입니다.
IK 이폼의 장점은 거품 품질이 가장 최상급입니다. 기존 IK 제품들과 헤드, 노즐이 완전히 호환이 되고요. 딱 이 두 가지가 핵심 장점입니다. 반면에 단점은 방수 설계가 미흡하고 C타입 충전 단자 마개가 구조적으로 불안정합니다. 본체 높이가 너무 높아 하단부 분사 시 눕혀서 사용해야 합니다.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고요. 기판이나 내부 마감이 거품 질과는 반비례하듯 부실합니다. 국내 정품도 AS가 6개월로 짧은 편입니다. 해외 직구 제품은 고장 시 해외로 보내거나 사실상 폐기해야 합니다. 각 장비마다 분명한 장단점이 있었지만 거품 품질과 일반 분사까지 모두 고려했을 때 개인적으로 IK 이폼이 가장 만족스러웠습니다. 다만 방수나 가격 같은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역시 IK 품질과 안정성 그리고 오토 방식의 카톤의 편의성과 강한 분사력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폰킹, 펭귄, SPTA도 상황에 따라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었습니다. 전동 폼 분무기가 세차 품질을 극적으로 바꿔주는 건 아니지만 세차의 재미를 올려주는 장비빨이라는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의 세차 스타일과 예산에 맞게 선택하시면 가장 만족스러울 것 같고요. 다음에 실사용 테스트한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